Girls can do anything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관심이 남성 혐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오늘은 페미니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은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죠.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남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라는 전제가 맞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성이 벼슬길에 못 올랐던 것처럼 국회의원, 대통령, CEO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과거의 가부장제와 같은 것들은 근대화를 거쳐 현대화되면서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성 경찰이 생기고 대통령이 되며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기도 육아를 전담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불평등과 제약이 따른다 라는 핑계를 대는 거죠. 쟤는 능력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노력을 안 한 건 핑계고 그냥 능력이 없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이고 뭔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거대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영웅인데 알고 보니 나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전혀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일 뿐이었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걸고 있는 기대,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 남들이 하는 나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신뢰를 행여 잃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인정하고 노력하며 꿈을 이뤄내는 부류, 인정하지 않고 어디선가 핑계거리를 꼭 찾아내는 부류. 무언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재능입니다. 전자의 경우 여자가 과연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아니요. 노력이 뭔지도 모른 채로 사회적 약자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동기부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어디서 여성 억압을 주장할까요? 과거죠. 여성 억압의 근본적 원인을 가부장제로 보고 과거의 여성들이 느꼈던 증오를 대물림시키면서 현대까지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나 가부장제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원래부터 존재했던 여성 남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성이 잘할 수 있는 일과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남자가 힘이 세고 건장하다면 여자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이러한 사실들을 페미니스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인정해버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논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대림동 여경 논란을 보죠. 주치자 2명을 제압하는 상황에서 남경은 주치자 1명을 제압하고 여경이 다른 주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전하며 시민에게 나와서 수갑을 채워달라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경찰은 범죄 혐의자를 무력을 써서 제압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이 여경은 생물학적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경찰으로서 해야 할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걸 본 누리꾼들은 비판하죠. 이게 과연 차별일까요? 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저게 남성이었어도 반응은 똑같습니다. 허나 이걸 본 페미니스트들은 여경 혐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건 여경 혐오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시민한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무능력하다. Girls can do anything 절대 아닙니다. 나도 내 새끼한테 젖 줄 수 있어. 모성애라고 하지마. 부성애라고 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아이와 공감할 수 있어. Boys can do anything 이러지 않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남성에게 적대적이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해 빛을 못 본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논리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내가 믿고 있던 신념들이 깨지고 나는 한순간에 무능력자가 되니까. 허나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신체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여성만 가지고 그러냐고. 남성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젖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페미니즘이 핫한 워마드, 메갈, 판? 그들은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이른바 한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평등을 외치는 단체에서 왜 이런 비하적 단어를 사용할까요? 이미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여성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듯이 우리 여자들이 억압받은 거 너도 한번 받아봐라 라는 듯이 말합니다. 얼마나 감성적이면 일면식도 없는 과거의 여성들과 물화일체의 경지에 올라서 감정이입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남자들을 벌주고 배척하자 이런 마인드. 이미 평등이 아니고 널 힘들게 하겠어, 널 벌주겠어 라는 게 느껴지죠. 예를 들면 성폭력은 남성 여성 둘 다 저지르는 양성의 문제인데 성폭력은 여성들만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남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하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다라고 외치면서 출산 휴가야말로 진짜 필요로 하고 휴가 이후에 불이익이 없는 복직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문제는 무관심합니다. 여성이 존중받아 마땅할 것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한 채 모든 관심이 남성 혐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페미니스트들은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닌 남성이 억압받는 사회를 원하거든요. 여성의 이익보다 남성의 손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페미니스트가 무논리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탈코르셋 페미니스트가 생기는 이유, 과정 등 할 말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